아시아 주요국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증시가 출렁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젯밤이죠. 이번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자 미증시가 반등했고요. 또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본, 대만 쪽은 소폭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전장을 0.2% 상승한 채로 마무리한 니케이 지수, 현재는 0.3% 상승하면서 36,9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지수 따라서 약세를 보였던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 오늘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0.4% 상승한 26,2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인도 IT 기업의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에서 비중 유지로 한 단계 내린 건데요. 이 IT 기업들이 하락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의 개수가 비슷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오늘 74,000포인트는 지지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내주면서 이 시각 현재 0.2%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인도 니프티 ETF입니다. 오전에는 강했지만 이제 1시 30분을 기점으로 꺾이면서 하락부를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12,815원으로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의 수급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이슈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범용 반도체 추가 관세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중화권 증시에선 반도체주들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기존엔 AI 칩,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만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레거시 쪽, 범용 반도체에도 규제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에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상해지수는 약보합권 내에서 3,3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중국 국채 10년물입니다. 2%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까지 올라왔고요. 장중 1.945%까지 상승했습니다. 지수와 다르게 코덱스 차이나 A50 ETF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가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 가운데 전일 종가 대비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올해 IPO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0억 달러 규모였던 IPO 시장이 올해는 그보다 60억 넘게 성장한 170억부터 200억 달러로 예상된다는 조금 더 높은 레인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IPO 대여들의 출격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이죠. CATL, 그리고 중국의 2위 자동차 제조사 7호이가 이미 IPO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IPO 기대감이 올라가긴 하지만 오전의 상승 탄력을 이겨내진 못하고 현재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0.5%대 하락하면서 고개를 숙여내고 있습니다. 12시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더니 오후 들어서 수급과 함께 줄여나가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었는데요. 현재는 0.2% 상승했고요. 요즘 중화권 ETF 쪽에 기관의 수급 포착되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 이 중국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테슬라 분위기와 좀 상반되게도 중국에는 전기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또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중국을 또 외면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최근 글로벌 액티브 펀드 자금 일부 유출은 있긴 한데요. 단기 차익 매물 출회로 예상되고요. 12일 날 발표된 그 시티, 또 골드만삭스 등의 최근에 해외 IB 기관들이 중국 주식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통신과 IT 업종은 좀 경기 민감 소비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 업종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이 라이다 센서 솔루션 선두 기업인 해사이 그룹의 4분기 이 흑자 전환 성공 소식에 오늘 새벽 한 50%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A주 관련주들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 테마주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또 2월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됐는데 2월 자동차, 신에너지, 전기차 이 판매량이 각각 138만 대, 68만 대, 42만 대, 전년 동기 대비 25%, 85%, 77%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기차 주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지금 레거시 메모리 업황의 반등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 레거시 이 메모리 수요가 좀 살아나야 가능한 기대가 아닐까 싶은데, 중국에서 실제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만한 변화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 레거시 반도체 수요 부진과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사실 상황은 좋지 않았었는데요. 레거시 공정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 PC에 사용되는 이 D램 수요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동안 스마트폰과 PC 이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 뭐 D램 가격 정체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레거시 D램 수요 기대감이 반도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아마도 이 전환기가 됐던 부분이 중국 이관신 정책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관신 정책은 작년 4월에 이제 재개가 됐고, 올해에 신정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 가전 부분에서 일부 품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정책이 이제 1월 20일부터 이 신정책이 정식적으로 이제 실시가 된 상황인데, 이 추가 품목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소형 가전 부분인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 정책은 중국 로컬 브랜드뿐만 아니라 삼성, LG 등 글로벌 브랜드 다 포함이 돼서 전반적인 이 스마트폰 수요 재고를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춘절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가전과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같은 해 대비 1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CT에서 발간한 데이터를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DDR4 가격 예상치 기준으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5%, 0%, 2%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가격에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거시 반등에 대한 기대는 근거 있는 기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도 지금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중국 증시에 그렇다면 좀 불씨를 이어갈 만한 다음 뭐 이벤트 같은 게 기다리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4시 전인대 이제 폐막을 했는데요. 이번 폐막식에도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사실 2023년까지는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폐지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시진핑 주석의 이제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인대 기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작년 연간 10대 과제에서 세 번째로 제시됐던 이 소비나 내수 진작이라는 부분들이 올해는 첫 번째 경제 업무로 강조가 됐고, 이제 두 번째가 과학기술 산업을 강조한 만큼 소비나 과학기술 분야의 재정 정책 관련 정책들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대 이후 7월과 9월에 열리는 정치국회의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중요회의 기준으로 소비나 과학기술 등 중요 정책 모멘텀이 다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다만 정치국회 이전까지 미중 관계에 좀 더 포커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외신에 따르면 6월 정도 미중 정상회담 또 개최 가능성 언급들이 나오면서 관세 정책에서의 이런 봉합 여부가 당분간 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급등하는 일본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며 대응 전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우에다 총재는 장기금리의 상승은 정부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는 3월 19일에 개최됩니다. TSMC가 인텔 공장을 운영하는 합작법인의 지분 인수를 위해 미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브로드컴의 합작법인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합작기업은 인텔의 웨이퍼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TSMC의 비율은 50%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가 인도 현지 2위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인도 정부의 운영 승인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인도가 통신법을 수정한 만큼 스타링크 진출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불필요한 사업 요건 최소 30%를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선진국을 목표로 특히 경제산업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